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5월 가정의 달 그리고 어린이날 연휴를 맞이해가지고 저출산과 관련된 콘텐츠 2편을 올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높은 나라들을 알아보시면서 이 공통점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을 앞으로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게 가능하기는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합계 출산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바로 니제르가 6.6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차드 6명,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 6명, 소말리아 6명, 뭐 이런 정도이고요. 한 나라의 인구가 유지되기 위한 합계 출산율 최저가 2.1명이에요. 근데 2.1명이 넘는 나라가 세계에서 약 98개국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절반이 넘는 53%의 나라가 아프리카, 그 중에서도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 밖에도 아시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나라들인지 살펴보시자면 아시아의 뭐 한국이라든지 일본은 포함이 안 되고요. 자, 아프가니스탄, 예멘, 이라크, 팔레스타인 이런 중동 국가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아메리카 대륙은 이제 미국이나 그런 나라는 안 들어가고요. 자, 기아나, 아이티, 볼리비아, 파라과이 이런 남미 지역의 나라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사모아, 솔로몬 제도 이런 나라들이 2.1명이 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보면 보통 어떤 공통점이 떠오르세요? 자, 먼저 경제적인 공통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인당 GDP가 낮은 저소득 또는 하위 중소득, 농업 중심의 국가라는 공통점.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안 낳는다라는 이유가 요즘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소득이 적은 국가들이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자, 그리고 연금, 노후보장 제도가 미비하여서 자녀가 노후 보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 자, 사회보험이 발달하면 굳이 아이가 없어도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아이를 덜 낳습니다. 자, 그리고 피임 정보 및 기구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보건 환경 영향도 있겠고요. 여성의 취업률이 낮아 출산과 양육에 전념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또 농촌 지역에서는 자녀가 가사나 생계 노동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한다. 반면에 선진국은 아이들이 생계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지출 분야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은영 박사가 이야기했던 게 쇼츠에 돌아다니더라고요. 옛날에는 아이가 생산재, 지금은 소비재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는다. 저의 생각과 동일하고요. 자, 그리고 교육 비용 부담이 낮아서 자녀 수에 따른 경제적 압박이 적다라는 거. 반면 선진국은 교육 투자가 너무 커서 출산이 부담스럽죠. 자, 문화적인 공통점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가족, 공동체 중심 문화로 다자녀 양육을 당연하게 여긴다. 또 조혼 및 다산에 대한 관심이 남아있다. 막 10대 때 결혼시키고 막 그러는 거죠. 이슬람, 가톨릭 등에서 피임을 지향하고 다산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도 공통점으로 있고요. 높은 영아 사망률에 대비해서 더 많이 낳으려는 경향, 그런 문화도 있다. 자, 여성은 출산 육아, 남성은 생계 부양이라는 역할 분업이 고정이 되어 있다는 공통점. 개인보다는 가정, 자녀 중심의 삶을 지향하는 문화적인 가치관이 남아있다는 거. 자, 그래서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종교보다 과학과 경제를 믿고 여성이 교육을 받고 사회 진출을 하면 할수록 출산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를 토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상이 되려면은 뭘 해야 하는가? 지금 0.75 정도이죠. 자, 이렇게 황당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녀가 가사나 노동을 담당하게 해서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돈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돈 벌어오는 존재로 만들면은 나을 수 있겠죠. 자, 연금 노후보장 제도 대신에 자녀가 노후보험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면, 자, 그리고 피임 교육 및 기구 사용 권장을 중단하는 거예요. 자, 빠른 결혼과 출산을 권장한다. 10대 때부터 결혼하자라는 캠페인을 나라에서 하는 거죠. 부모 중 한 명이 출산과 육아를 전적으로 담당하게. 그리고 부족해진 소득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거나 국가가 다 지원을 해주거나. 자, 교육을 시키지 않거나 국가 전액 부담으로 교육비 부담을 완전히 없애거나 개인보다 가족 공동체 중심의 삶을 중시하는 문화적 가치관을 권장하는 수도 있을 거고요. 종교적인 이유로 출산을 권장하는 방법을 쓰게 된다면은 뭐 아프리카 대륙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처럼 출산율이 2.1명, 3명, 4명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아이 낳고 살만한 행복한 사회를 만들면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안타깝지만 저는 이거 순진한 환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미래의 방향과 출산이 맞지가 않거든요.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연휴 기간에 며칠 뒤에 올릴 거예요. 미래 트렌드와 출산이 안 맞는다라는 내용을 자세하게 그때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세계의 출산율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프리카 대륙이라든지 아시아 그런 나라들도 떨어지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훨씬 심한 거고 미래 트렌드와 출산이 안 맞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아이를 낳고 싶은 건 인간, 동물의 본능이 아닌가? 왜 세계의 출산율이 떨어질까? 여기에서 저의 가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 그리고 동물의 본능은 성욕이지 출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거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화적으로 인간 개체들에게 콕 박혀있는 본능은 그 명령은 바로 유성생식입니다. 서로 다른 성에 끌리고 성교를 하라는 거. 이 본능이 없었으면은 태어나지가 않고 종이 유지가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성욕은 확실하게 우리의 본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그 성욕의 결과가 바로 뭐다? 출산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출산은 인간의 본능인지가 확실하지가 않더라고요. 본능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약한 본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OECD 가입국들, 그러니까 선진국들을 보시게 되면은 세계의 합계 출산율 떨어지는 것보다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더 심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출산이 본능이었다면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출산도 많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소득이 높아진 나라들은 출산을 안 하는 걸까?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차이를 여기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저소득 국가, 수렵 채집, 농업 시대도 포함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성욕은 본능으로 있어가지고 하는데 피임 방법이 없었다. 근데 또 아이가 생기게 되면은 생존에 도움이 되더라. 자, 근데 고소득 국가 같은 경우에는 성욕 해소 수단은 늘어나고 피임이 가능해진다. 그 와중에 아이가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내 생활에 부담을 준다. 자, 만약에 출산이 인간의 본능이었다면은 고소득 국가에서 이런 행동 결과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출산을 많이 할 다양한 방법과 산업, 법안들이 생겨났을 겁니다. 자, 근데 실상을 보시게 되면은 성욕은 확실히 본능이니까 고소득 국가에서도 성욕과 관련된 별별 산업이라든지 이상한 상품이라든지 심지어 폴리아모리, 오픈 릴레이션십 이렇게 성을 해방하는 다양한 문화들이 다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잘 살면 잘 살수록 출산을 제어할 방법, 산업, 법률이 생겨나더라. 자, 그래서 성욕은 본능이 확실하지만 출산은 본능인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출산을 제어할 환경이 된다면 옛날과 달리 인간은 아이를 안 낳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왜 다른 나라보다 더 아이를 안 낳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런 가설을 전에도 1년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히려 한국인들은 이런 변화를 더욱더 빠르게 알아차린 사람들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초저출산의 선진국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잘났고 앞으로 잘 살 것이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에 따른 문제가 가장 빠르게 가장 심각하게 일어날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식전환과 사회의 변화가 그만큼 다른 나라보다도 빠르게 많이 필요한 나라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앞으로 세계의 출산율이 다시 높아진 현상이 일어나기는 할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며칠 뒤에 미래 트렌드와 출산이 맞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올릴 테니까요. 이 내용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댓글 남기러 가보시죠.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